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안 그래도 한 주 안 봤다고 또 이렇게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럼요. 저도 그때 너무 또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편집자님이 도망갈 거라고는 진짜 돌림도 그거는 뭔 예측 못 소리입니까? 하셨잖아요. 갑자기. 다만 이제 이거 편집하실 편집자가 뭐야? 하면서 안 되겠네. 이 마음을 또 아니, 먹을까 그날 무섭네요. 분명히 그랬어요. 막 네. 갑자기 야, 이 일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리는 게 말이냐 그러면서 야, 나도 좀 쉬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비님 갑자기 막 야야야, 오늘 방송 체킨다, 안 되겠다, 잡아야 된다 그러더니 막 그랬죠. 그날 좀 잠시 시끌벅적했죠. 동네 꼬마님께서 네. 너무나 또 즐거운 나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네,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dangerous합니다. 네, 대비 지키겠습니다. 예, 예. 네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저희는 경청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40대 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똘비 같은 경우가 어떤 케이스의 사람이냐면은 주변에 한두 명씩은 보이는 케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꽤나 돈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가 지방도시거든요. 지방도시에서 그것도 그냥 동네 상권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건물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어려서부터 돈이 궁했다든지 뭐 돈 때문에 걱정, 나중에 커서 뭘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살아왔던 케이스예요. 똘비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 쪽 집안분들이 대부분 그 정도의 재력은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케이스가 뭡니까? 아버지가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몇 번의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 과정에서 싸그리 몽땅 날려 드신 케이스예요. 우리 주변에 한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똘비가 그렇게 부유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건물도 다 날라갔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도움도 있었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노후를 보낼 대출 없는 작지만 아파트 한 채가 남았고 딱 그 정도. 똘비는 똘비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되었기에 아버지가 진짜로 꼼쳐놓은 진짜 그냥 쌈짓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봐라. 네가 뭐 크게 공부한 것도 없고 이 나이 먹도록 어디서 직장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니 네. 한번 이걸로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사업을 여러모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PC방도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PC방은 초기 창업 비용도 굉장히 높고 중간에 컴퓨터 부품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겠고 음식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음식 사업도 접고 이러다가 운영 유지 비용이 진짜로 적게 들면서 또 나름 만만하게 보이면서 본인이 좋아하던 분야가 당구였어요. 당구장을 오픈을 하려고 알아본 거예요. 예? 그래서 당구장을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동네 상권에다가 괜찮게만 하면은 그래도 많이는 못 버는데요, 이게 당구장이. 하지만 괜찮게 그냥 네 한 명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당구장을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친척 동생 철수가 도움을 좀 줬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때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괜찮게 사세요. 근데 똘비한테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막내 아들이 철수였는데 똘비보다 5살 밑에였어요. 철수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건물을 전부 다 관리를 좀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건물, 근데 여기도 지방도시고 뭐 건물이 막 엄청 의리여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건물에 들어와서 당구장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친척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증금 없이 월세도 꽤나 저렴하게 시작을 한 게 당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똘비가 40대 초반의 나이에 당구장 사장을 막 시작을 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당구장이란 게요, 보니까는 우리가 가보면 아시겠지만 으리으리한 뭔가가 갖춰져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 당구장이 창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생각보다 일이 크대요, 당구장이. 이 당구다이 안에는 다 이게 돌판이고 이거를 분해해서 날라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할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친척 동생네 건물에 들어와서 비비고 앉아 있는 건데, 친척 동생한테 물론 쪽은 되게 많이 팔렸었대요. 네. 그런데 어려서부터 친척 동생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고 이뻐라 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이 동네 상권이긴 하지만 이쪽 동네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도 꽤나 와서 잘 놀더래요. 그래서 매출이 뭐 나쁘진 않았답니다. 나름 괜찮았대요.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6개월 정도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안 쓰고 순수히 본인이 그냥 몸으로 떼어 막았대요. 그냥 쉬는 날 없이 아침 10시에 나왔답니다. 10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마지막 손님 게임 끝나고 갈 때까지 매일 그렇게 6개월을 했대요. 예. 매일매일 그렇게 알바를 안 쓰고 본인이 하니까 솔직히 몸이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죠. 그리고 친척 동생이 자주 놀러 왔대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당구 치고 저녁에 족발 먹고 소주 먹고 많이 이렇게 장사도 좀 도와주고. 근데 6개월쯤 딱 지나니까 야, 친척 동생 오는 것도 부담이었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친척 동생 오면 더 늦게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친척 동생이 눈치를 챘는지 하루는 놀러 와서 형, 뭐 저녁에 야식 시켜놓고 소주 한잔 먹읍시다. 근데 똘비는 야, 나 너무 피곤하다. 나 진짜 몸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막 지옥에서 뜨는 것 같아. 나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친척동생이 형, 내가 진짜 뭐라고 그랬어. 아르바이트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형이 써야 된다니까? 일주일에 이틀만 쓰던지 아니면은 뭐 오픈 멤버를 쓰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형이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형 이거 일 길게 못한다? 오호. 형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사람만 부리고 살아왔지 형이 직접 안 해봤잖아. 형은 그러더래요. 그래 그랬지. 그러니까 형은 그래서 모르는 거야. 나는 아빠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다 해봤잖아. 나 솔직히 뭐 힘들고 더러운 일도 많이 했던 거 형 알잖아. 그러니까 난 안단 말이야 형. 내 조언을 들어.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아침에 오픈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열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주는 알바를 이렇게 돌리고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똘비도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적당히 저녁에 집에서 쉬시고, 똘비는 결혼 안 했었거든요. 저녁에 안정을 좀 찾으니까 나가서 자기도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오픈은 일주일에 몇 번만 하고 야간은 거의 매일 시키고, 대신에 될 수 있으면 똘비가 마감 때는 와서 체크를 하고 샷다 내리는 걸로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야간 알바를 쓰면서부터 조금 희한한 일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간 알바가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길게 아직 일 안 한 거죠. 2달 정도 일을 하면은 야간 알바가 잠수를 타더래요, 이놈이. 그게 좀 길잖아요. 원래 애가 괜찮았대요. 싹싹하니 괜찮았는데 한 2달 이쪽 저쪽 시기가 딱 되면은 이게 약속이나 한 듯이 이놈들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알바가 잠수를 이렇게 타서 그만두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건 받고 잠수 탄단 말이에요. 보통 사고도 안 쳤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 이놈들이 참 특이하다. 그래서 2번째인가 3번째 알바가 그렇게 잠수를 타면 또 결국은 똘비가 가서 계속 마감을 치고 일을 하는데, 마감 때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11시쯤 됐을 때 친척 동생이 왔대요. 그래서 친척 동생하고 당구한 게임 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앉아서 담배에다 믹스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척 동생이 형, 뭐 당구장은 잘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되지. 야, 근데 미치겠다. 요즘 애들 왜 그러냐? 알바 애들 그만둘 때는 뭐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뭐 저 그만둬야겠습니다.
뭐 말을 하고 그만둬야지 애들이 그냥 잠수 타버려. 야 이게 무슨 경우야. 막 얘기를 하니까는 친척 동생이 아 그래 형이 항상 몇 시쯤 갔지? 그러길래 내가 아침 5시까지도 내가 있어봤잖아. 손님들 안 가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두 시면 끝나지? 늦어도 2시 이전엔 끝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뭐 이상한 거 없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누가 뭐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느낌이 이상한다던가 갑자기 막 느낌이 쎄해서 막 한기가 느껴진다던가 뭐 그런 적 없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임마 내가 뭐 애기도 아니고 임마 뭐 그런 게 있어. 뭐 귀신 얘기하는 거야? 밤이라서 무섭냐고? 그러니까 친척 동생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형. 여기 건물이 뭐 1층 2층 뭐 다 솔직히 저녁 9시 10시면은 다 불 꺼지잖아 이 건물이. 여기에 형만 떨렁 있는 건데 좀 무서울 수도 있지 그러더래요. 오호. 생각을 해보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5층짜리 건물이에요 지금.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똘비네 당구장이 5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3층 이런 곳은 초등학생 가르치는 학원 같은 게 있었고 나머지 사업장들도 전부 다 늦어도 9시 전에는 다 샷다 내리는 그런 사업장들이었거든요. 아, 그네. 마감할 때 이 건물에 나 혼자네. 근데 그게 뭐 무서워? 그러니까는 친척 동생이 아니. 그거 아니고 형도 알다시피 이 건물 우리가 먹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야 뭐 자세한 건 모르지. 그러니까는 딴 거 아니고 혹시 형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로 가잖아. 내려갈 때 계단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5층에서 막 무릎 나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상 현상이 막 벌어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형. 이게 좀 몇 번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그잖아요. 왜냐하면 똘비가 고등학생이면 진짜 그럴 건데 40 초반이에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마. 너 나이 먹고 너도 인마 나이 똥구렁 처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럴 땐 그냥 당황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형은 모르겠지만 우리 무당 불러서 국까지 했었다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까는 소리 그만하시고 뭐 당구 더 칠 거야? 아니면 빨리 가 형도 피곤하다 얘기하면서 친척 동생 보내고 그렇게 그 일을 그냥 잊고 살았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냥 그런 거에 무서워 본 적도 없고 살면서. 그러다가 한 달도 채 못 됐을 때 친척 동생이 그 이야기하고 한 달도 채 못 됐을 때 당구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2시가 좀 못 돼가지고 정산 싹 하고 당구 다이도 좀 닦아놓고 퇴근을 했대요. 딱 내려가려고 5층에서 엘베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딱 기다리는데 엘베가 와가지고 문이 쫙 열리죠. 그래서 엘베 타고 1층 누르고 닫힌 버튼 누르고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문이 닫히고 엘베가 웅 하고 움직이는 그 동자금이 나잖아요. 그러고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대요. 한참이 있었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계속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가 뭐 이렇게 느려? 몇 층인데? 하고 층수를 다시 봤더니 그대로 5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움직였는데 이렇게 층수 눌리는 걸 봤더니 아무것도 안 눌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1층을 눌렀는데 잘 안 씹혔나? 그래가지고 다시 1층을 꾹 눌렀더니 1층에 불이 딱 켜지고 다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서 그 밑으로 내려갈 때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싹 나더래요. 그래서 가자 하고 또 핸드폰을 잠깐 이러고 보고 있었대요. 핸드폰을 잠깐 보는데도 1층에 도착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다시 이렇게 층수를 봤더니 그대로 5층에 있더래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미치겠네. 엘리베이터까지 이거 병됐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1층을 꾹 눌렀대요. 1층을 꾹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더래요. 근데 이번에 핸드폰을 안 보고 층수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5층, 4층, 3층 딱 3자로 딱 바뀌었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동자금도 그대로 나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느낌도 그대로 나는데 실내 등이 싹 들어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실내 등이 딱 꺼지더래요. 그냥 엘리베이터 그 불이 꺼지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깜짝 놀랐죠. 아우씨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후라시를 켰대요. 그래가지고 후라시를 켜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비추면서 층수만 이렇게 봤대. 왜냐면 1층 도착해서 문 열리면 끝나는 문제니까. 소리는 그대로 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살짝의 진동 이것도 느껴지는데 3층에서 층수가 안 내려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그 비상 전화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봤대요. 그냥 핸드폰으로 119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도 되는데 이걸 한번 눌러봤는데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실제로 눌러서 써본 사람의 비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이었대요. 이걸 눌러보는 게. 꾹 눌렀는데 원래 본인 생각은 그랬대요. 딱 누르면 막 전화기 연결음이 들리고 뭐 어디입니다 뭐 도움을 드릴까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눌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다시 또 이렇게 눌러보고 몇 번 연타도 해보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우 뭐야 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딱 걸려고 해서 119를 먼저 눌렀대요. 119에 전화를 딱 하는데 우리 그 전화기 예를 들어 119 하고 딱 버튼 누르면 삐리링 하면서 연결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연결되는 소리가 딱 나더니 다시 삐리링 하면서 바로 그냥 끊어져 버리더래요. 모든 전화가. 그래서 핸드폰마저 왜 이러는가.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문득 친척 동생이 한 말이 거기서 딱 생각이 나더래요.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한 친척 동생의 말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솔직히 무섭더래요.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 후레쉬만 켜놓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이게 5층짜리고 평상시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모터 돌아가는 소리처럼. 네네. 그 소리가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그 잔진동이 분명히 지금 있어요. 느껴져요, 계속. 엘리베이터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본인이 생각이 안 됐대요. 근데 층수는 변하질 않아요. 3층에서. 그럼 뭐야? 아주 천천히 뭐 내려가고 있는 거야, 뭐야. 근데 이해가 되질 않는데. 와, 이거 핸드폰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었대요. 가만히. 근데 핸드폰이 울리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친척 동생한테 전화가 그 늦은 시간에 오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받았대요. 철수야 하고 받으니까 형 퇴근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철수야 나 지금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철수가 엘리베이터에? 어쩌다가? 그러니까는 아니 야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야 불 다 꺼져가지고 야 전화기도 안 터지더니 네 전화는 온다야. 야 이거 어제 신고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척 동생이 얘기를 하더래요. 형 내 말 잘 들어. 형 핸드폰 후레쉬 꺼. 그리고 전화 끊고 뭐 자신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 5분 10분만 가만히 있어. 형 가만히 그냥 뭐 핸드폰 같은 거 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 알아들어? 형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불 켜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전화해. 10분만 내 말 들어 형.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 X야 고장났으면 119 와갖고 마침 뭔 개소리야 나 무섭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 화내지 말고 나중에 화내도 되니까 내 말 들어. 후레쉬 끄고 내 말대로 해. 알았지? 빨리 지금 끊고 바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하고 끊고 후레쉬를 껐대요.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액정 화면도 딱 끄고 서 있기가 좀 뭐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벽 쪽 뒤쪽으로 몸을 딱 대고 그 상태에서 살짝 기대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핸드폰 손에 쥐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조용합니까 주변이.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동작음만 나는 거예요. 옹 소리만 나면서 살짝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무섭더래요. 정말.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모르겠는데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벽에서 등을 떼고 이렇게 서 있는데 뭔가 느낌이 참 그러랍니다. 이게 좀 몸이 무겁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지금 내 신경계가 이상하게 반응하는 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다시 친척 동생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점점 커지면서 마치 책이 가득하게 담긴 책가방을 메고 있는 것처럼 몸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더래요. 이 느낌 자체가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극명하게. 이건 너무 이상하다. 도저히 이렇게 더 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핸드폰 액정을 켰대요. 액정이 딱 켜지니까 밝은 빛이 촥 나오고 주변이 좀 보이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액정을 켤 때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대요. 불이 딱 켜졌는데 우리 공포영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딱 불이 켜졌는데 막 앞에 눈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여자 귀신이 갑자기 메롱메롱거리고 있고 막 그런 게 떠올라가지고 너무 떨렸었는데 딱 켰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행이다 하고 친척 동생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까와 똑같이 전화가 바로 끊어지고 무슨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바로바로 계속 그냥 끊어지더래요.
이쯤 되니까 진짜 너무 무섭더래요. 이게 갇혔다라는 느낌의 폐쇄공포증과 알 수 없는 이런 미지의 느낌, 이런 귀신 같은 거에 대한 공포감이 짬뽕돼서 밀려오면서 정신 못 차리겠더래요, 진짜. 자기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그래가지고 막 소리도 질렀대요.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려, 갇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엘리베이터 문을 막 손으로 열라고 하는데 안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목 뒤에서 느낌이 싹 나더래요. 우리 시들모에 그런 거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사람 손이 목 뒤를 싹 감싸는 느낌이 나더래요. 오호. 너무 진짜로 이렇게 느낌이 그지 같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뒤쪽으로 돌렸대요. 최대한. 어깨가 이렇게 보이고 날개 쪽지 그쪽까지 이렇게 싹 돌리는데 어깨 쪽으로 딱 고개가 돌아갔을 때 보였던 건 뭐였냐면은 허벅지가 보이더랍니다. 허벅지가. 뭔 말이냐? 누군가가 그냥 귀신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귀신이 자기 목마를 타고 있더래요. 그게 보이더랍니다. 그때 가서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기절을 했대요. 본인이. 이게 더 이상 어떻게 기절했나는 기억이 없대요. 딱 그게 보이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폭발할 것처럼 팍 뛰는 느낌이 나면서 필름이 딱 끊겼대요. 오, 예. 눈을 딱 떴을 때는 그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고 있었대요. 본인은 엘리베이터에 누워 있었고. 이 건물에서 있는 다른 세입자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똘비를 본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아, 술 먹고 누가 여기서 들어누워 지금 자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본데 똘비는 아이고 괜찮아 일어나 보세요 소리를 듣고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사람이 보이니까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막 끄익 소리를 질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있고 사람을 보고 안심을 해가지고 네 발로 기어서 일단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숨을 헥헥거리면서 뭐라 쉬니까는 별 미친놈을 봤네 이 표정으로 보더래요. 그러면서 괜찮으세요? 어디 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5층 당구장 사장입니다. 몇 시예요? 어디예요? 얘기를 하니까는 어저께 당구장에서 술 많이 드셨어요? 아, 왜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하면서 그때서 핸드폰을 다시 꺼내갖고 이렇게 보는데 간밤에 그 전화를 많이 걸었잖아요. 119에도 막 걸었었고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걸었었잖아요. 핸드폰 통화 기록에 단 하나도 없더래요. 분명히 본인이 친척 동생하고는 길게 통화도 했었고 119에다 몇 번을 전화를 했었는데 이런 게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걸었으면 기록이 남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그걸 보니까 과로를 했나? 내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과로 때문에 쓰러졌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 보내고 집에 가서 일단 씻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우두커니 털썩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친척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받더래요. 형 그러더래서 철수야 혹시 어저께 간밤에 새벽에 너랑 나랑 전화통화했었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철수가 전화? 무슨 전화 형?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간밤에 너랑 나랑 통화 안 했던가? 그러니까는 새벽에? 형하고? 나 자고 있었지. 뭔 소리야 형. 뭐야? 뭔 개소리야 형.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통화 기록도 없었으니까 그럼 형이 꿈을 꿨나 보다 야. 그러니까는 왜 그래 목소리가 뭔 일 있어? 아니야 미안해 그냥 보던 일 봐라. 그러니까는 딱 동생이 눈치를 뭔가 챘듯이 형 뭐 있었지. 지금 형 나한테 뭔가 숨기지 말해봐.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딱 날카롭게 파고들더래요. 그래서 아니 간밤에 사실은 말이다 형이 조금 과로를 했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 내가 뭐라고 했어? 아르바이트생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말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는 내가 알바를 썼잖냐. 근데 알바생들이 뭐 잠수 타고 딱 이 멘트 치면서 머릿속에 브랜드 한 가지가 탁 지나가더래요. 이놈들이 잠수 탄 이유가 혹시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야 애들이 그만두니까 어떡해. 야 당구장 문 닫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친척 동생이 형 일평생 편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서야 그냥 그렇게 돈 벌려고 하니까 형이 많이 힘들 거야. 형 다 적응되고 그러니까 조금 쉬면서 운동도 좀 하면서 좀 그렇게 해 형 나 걱정된다 하면서 그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간밤에 진짜 나의 과로였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혹시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뒀을 때 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걸까? 그러면 이놈들이 나한테 말을 했을 법한데 무서워서 그만둔다고 잠수 탈 이유가 있나? 별 진짜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당구장 오픈 시간을 넘겼죠. 실은 아침 10시, 11시에 문 연다고 손님이 바로 오진 않고 그때 바닥 진공청소기로 빨고 해야 될 일들이 있대요. 조금 늦지막하게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당구장을 열었대요. 당구장을 열고 이제 낮이니까 햇살 들어오고 하니까 무서운 건 없었대요. 낮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한두 팀 들어오고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에 또 마지막 한 팀이 남은 상황이 됐대요. 이때 시간이 일단 그날은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는데 좀 일찍 끝났죠. 12시가 좀 못 돼가지고 끝났대요. 이분들 게임이 끝났대요. 그러면서 계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똘비가 무섭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같이 가자고 손님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님들이 아유 당구장 지금 닫으시려고 뭐 천천히 내려오셔요 사장님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같이 가십시다 같이. 아이고 제가 뭐 당구비 좀 더 깎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썰 풀면서 문 황급하게 잠그고 불 끄고 손님들하고 같이 내려갔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비슷한 느낌 저도 알 것 같아요. 제 진짜 옛날 얘기 중에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시겁한 적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무서웠대요. 정말. 1층으로 내려가는데 특히 3층을 지날 때 정말 막 진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아무 일 없이 1층으로 딱 내려와서 문이 열렸고 다 같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차에 타서 집으로 왔죠. 집에 와가지고 그제서야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로를 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리얼한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아무리 리얼한 꿈을 꿨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의 본인이 분명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리얼하게. 그럼에도 더 이상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한번 그래도 이겨내보자. 또 알바를 채용을 해서 저녁에 어떻게든 나는 좀 안 나가는 쪽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버티면서 한 2주 정도 안에 알바생이 채용이 됐고 이 알바생이 뭐 매장 마감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본인은 어느 정도 뒤로 빠진 거예요. 저녁에 당구장에 안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살겠더래요. 이게 한 보름이 흘렀는데도 이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알바생이 또 싹싹한 일을 잘 했고 이 알바생도 2달이 조금 더 넘었을 때 잠수를 타더랍니다. 이 녀석도. 이건 정말 특이하다. 왜냐? 당구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마감조 애들은 어김없이 2달 이쪽 저쪽에서 다 그만뒀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지금.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알바생은 지금도 혹시 그런 걸 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등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알바할 때도 그거 내고 알바 해봤거든요. 저도. 알바 그만둘 때 돌려준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등본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집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는 안 받더라도.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 주소지로 간 거예요. 주소지로 가가지고 뭐 알바생 이름을 뭐 준현이라고 하면은 띵동 이렇게 누르니까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어머님으로 추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준현이 어머님 되십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준현이가 요 근래 일했던 당구장 사장님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시더래요. 당구장에서 일했던 걸. 그래서 준현이 뭐 건강하게 잘 있죠? 물어보니까 예, 뭐, 무슨 일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준현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혹시 이 녀석 무슨 일 있나 해서 제가 이렇게 와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냥 와봤습니다. 그 친구가 일도 잘하고 걱정돼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현아!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준현이가 집 안에 있더랍니다. 근데, 준현아! 여러 번 불렀는데 애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시만요, 사장님. 하더니, 또박또박 안쪽으로 걸어서 어머니가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애기 방을 이렇게 문 열라고 하는데 애기 방문이 잠겨 있으니까 똑똑똑 뚫으면서 준현아 그 당구장 사장님 오셨어 준현아. 그러니까는 안에서 준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가시라고 해요. 나 안 나갑니다 엄마. 엄마 문 닫아요. 막 애가 당황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얘가 왜 이러지? 라는 표정으로 와가지고 사장님 애가 뭐 하나 봐요 사장님. 나중에 애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가 안 돼가지고요. 뭐 그만두는 건지 어쩐지 해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글쎄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네 집 가갖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주차장 차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대요. 다시 준현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 녀석이 여전히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 해야 되나 그러고 차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했대요. 그냥 멍해가지고 옆에 창문을 좀 열어놓고 담배를 빡빡빡빡 피면서 시간이 꽤나 지나갔대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멍하니 있다가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 아파트 그 1층 입구로 준현이가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얘가 조금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차에서 황급히 내렸대요. 야 준현아 하고 부르니까는 딱 똘비를 보자마자 얘가 뛰더래요. 이거 뭔가가 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전력 질주로 따라가는데 이게 뭐 똘비가 평상시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20대 건강한 청년이 뛰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놓쳤대요. 딱 놓치고 삘이 딱 왔대요. 이거는 뭔가가 있다. 분명히 이건 내가 겪은 일하고 연관이 돼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게 확신이 딱 들더랍니다.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 전에 일했던 알바생들 전화해봤자 전화번호가 바뀐 놈, 아예 계속 안 받는 놈 연락이 안 돼요. 마감조 자체는. 그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알아봐야겠다. 무슨 쪽으로? 무속적인 쪽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가봤대요. 소개받고 해가지고 몇 군데 가봤는데 이렇다 할 딱히 딱 잡아서 뭐 좋은 뭐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유를 찾았다든지 그런 건 없었대요. 복채만 좀 날리고 그냥 뭐 그 무당 선생님들이 주신 부적 몇 개 샀었고 그냥 그걸로 그냥 그렇게 끝냈대요. 그러면서 그래 뭐 그렇다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지금 왜 와서 어쩔 수 없고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공포심을 눌러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항상 마지막 팀 손님하고는 무조건 같이 내려가는 거였어요. 무조건. 그래서 또 일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팀이 게임이 딱 끝나면은 우리 벨 누르잖아요. 삐리리 끄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손을 씻으러 가신단 말이죠. 그럼 막 그때 똘비가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불 끌고 빠라라라 끄고 막 준비하고 손님들 계산하면 후딱 계산 마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2명의 손님이 당구를 치고 있었고 게임이 끝나서 손 씻고 후다다다닥 불 끄고 막 손님을 따라서 같이 갔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아이고 뭐 당구장 뭐 즐거우셨어요? 예 하고 인사를 막 하면서 쭉 내려가서 1층 딱 문 열리고 바깥에 야외 주차장 딱 나가니까 긴장이 좀 풀리죠. 휴 오늘도 탈출 성공하고 차 시동을 걸고 담배를 한 대 물었대요. 입에 딱 담배 물고 있는데 손님 중에 한 분이 걸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뭐 그렇게 황급하게 퇴근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마지막 손님 나갈 때 같이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빤히 이렇게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여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뭔가가 달랐대요. 이 손님은. 그래서 저 죄송한데 무슨 느낌이 다르실까요?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손님?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됐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멈칫멈칫하다가 저기요 손님 정말 죄송한데 직업이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사람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더래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왠지 귀에 뭔 말인지가 딱 꽂히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도 모르게 거기다가 있는 얘기를 쭉 했대요. 그냥 뭐 무당이시죠? 저 좀 이런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부터 본인이 술술술 얘기를 했대요.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뭐시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힘들 거라고 앞으로 정말 힘든 일이 폭풍처럼 당신 앞에 몰아칠 건데 이겨내야 된다고 본인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이겨내면은 되는 거라고. 그리고 큰 폭풍이 몰아친 다음에 이 건물에서는 나가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가게로 옮겨야 된다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사람 죽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기운 내시라고 가시더래요. 그래갖고 막 연락처 좀 주시라고 명함 있으면 명함 하나만 주시라고 막 하는데 그분이 아이고 웃으면서 손사리 치면서 일행하고 가시더랍니다. 차 타고.
이게 참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알아듣기 편하게 속 시원하게 딱딱 잘라서 얘기해주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근데 또 이놈의 20곡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속이 찢어지죠. 다가올 폭풍이 무엇인가 이것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대요. 왜냐면 이 사람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채 못 지났을 때 아버지 소식을 듣게 돼요. 아버지가 부유하게 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버지도. 근데 아버지도 다 날려먹고 너무나 힘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하고자 그나마 하나 남았던 본인과 와이프의 노후의 보금자리인 그 작은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혀가지고 또 용기를 한번 내셨었더만요. 그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당구장 안에서 거기서 패싸움이 한번 나가지고 여러모로 조금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았대요. 어머니 아버지 모실 것도 없고 본인도 돈도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가 또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가지고 막 화냈고 마음 둘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진짜 미치겠더래요.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는 두렵고 너무 일상생활 자체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어쩌다 한 번씩 철수가 온 거예요, 친척 동생이. 그래서 저녁에 한 10시, 11시면 그래도 손님이 몇 테이블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크타임은 아니지만. 철수가 와가지고 형 오늘 손님 많이 왔어? 뭐 했어?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준대요, 이 동생이. 너무 고맙죠. 근데 그날도 와가지고 철수랑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가셨고 철수랑은 족발에 소주를 좀 먹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야식을 놓고. 근데 철수가 얘기를 하더래요. 어렵게 얘기를 하더래요, 철수가. 형, 건물을 말이야. 이게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치. 우리 가족이지. 그러니까는 이게 형, 이 건물을 아빠가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문제가 좀 생기는 게 형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증금은 안 받았지만 임대차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했잖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치, 네가 형 많이 도와줬지. 형 보증금을 입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예전 월세로는 이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더래요. 철수야, 건물이 중고나라에서 엿 바꿔 먹듯이 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고. 그 나보고 갑자기 돈을 더 내든가 지금 나가라고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동생한테. 동생이 형, 나는 웬만해서는 나는 형을 도와주고 싶었지. 나도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섭섭했대요. 미리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처를 할 수 있게. 물론 똘비도 지금 상황이 뭔가 이렇게 현명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좀 친척 동생한테 좀 언성을 높였대요. 야, 이 새끼, 네가 나를 먹이고 존나발 불게 하려는 거 아니냐. 막 뭐라고 하니까 친척 동생이 갑자기 색 글도래요. 자기가 5살이 많은데 어이가 없어갖고 엄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방금 좀 욕했냐? 얘기를 하니까는 가진 것도 개뿔 없고 내가 못 달라 할 돈 얘기했어? 보증금 주고 놈들만큼만 월세 찍어달라는데 내가 형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유니세프 작은 사업가냐? 이쯤 봐줄 때는 친척 동생도 노력한 거 아니야? 말을 그렇게 똑같이밖에 못해 동생한테? 완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없는 것들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왜? 말 들으니까 똑같냐? 그럼 네가 있든가 이 개 하면서 속을 팍팍 긁더래요, 이 자식이. 근데 아주 세게 말하더래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너 이 개,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 이 개. 그러면서 그 뒤에 라면 끓여 먹고 하는 탕비실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본인도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쓰는 큰 칼도 아니고 과일 깎는 그 과도 있죠, 과도. 그거를 본인이 주워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친척 동생이 흠칫 놀래죠. 그러면서 막 뭐야 막 그러는데 네 모가지를 내가 오늘 딱 떠버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도 뒤질란다 이 개. 그러면서 막 돌진을 한 거예요, 친척 동생한테. 친척 동생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 녀석이 피하더래요. 근데 본인도 세상에 보면은 진짜 뭐에 씌인 것 같았대요, 그때. 막 그렇게 행동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큰 폭풍이 몰아칠 건데
그거를 무사무탈하게 참고 넘겨야 된다라는 이 멘트가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그때에서야 아이고매 내가 이게 지금 뭔 짓이냐 싶더래요. 작은 과도지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과도를 황급히 뒤로 이렇게 숨겼대요. 그러면서 꺼져 빨리 가. 그러니까 친척동생이 막 나가면서 너는 앞으로 있을 생각 하지 마 하면서 막 계단으로 뛰어가더래요. 똘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과도를 내려놓고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꼬여가냐, 미쳐가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일단 가자. 그런데 우와, 건물에 또 혼자 있네, 이 생각이 또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죽어도 못 타겠고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갔대요. 계단을 걸어서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와, 계단도 진짜 무섭더래요. 그 창문 없는 계단 아시죠? 이게 창문이 없는 그냥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불은 동작 감지 센서로 켜져요. 예. 반층 내려가면은 딱 불 켜지고 또 거기서 180도 돌아서 내려가면 켜지고 진짜 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4층에서 3층 내려가는데 다시 5층이면 어떻게 하지? 와, 뭐 도착해서 문 열었는데 다시 5층 내 당구장이면 어떻게 하지? 막 그 B급 C급 영화에서 봤던 공포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막 스쳐 돌아가더랍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1층까지 도착했고 문을 열고 나왔대요. 문 열고 딱 나와가지고 본인 차 있는 데까지 딱 왔는데 와, 심장이 그때서야 쫙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체증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 나더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독였대요. 아유, 고생했다. 그래, 사건 사고 안 치길 천만 다행이다. 이 상황에 나까지 교도소 가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오픈을 하고 장사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있었대요, 똘비가. 근데 아침 딱 오픈하자마자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랍니다. 딱 얼굴 보자마자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랑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사 갈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 안 그래도 이사 가려고 하고 실은 어쩌녁에 이런 일이 있었고 선생님이 말해주신 게 갑자기 머릿속에 메아리 치듯이 들려가지고 제가 진짜 큰일을 제가 낼 뻔했는데 잘 넘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셨다고. 고생하셨고 4층 한 번만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4층은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한번 내려가 보자고. 4층을 내려갔답니다. 4층 내려가면은 똘비가 있는 당구장 바로 밑에 공간이죠. 바로 밑에 공간. 거기 문이 열려 있더래요. 빈 사무실이고 공실이었대요. 딱 들어가 봤는데 너무 그냥 헝하니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공간이었대요. 여기 뭐 때문에 그러시나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혹시 사다리 있습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잠깐만요 하면서 탕비실 갖고 사다리를 가져왔대요. 사다리를 받고 천장에 텍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로 들어서 몇 개를 이렇게 제끼더래요. 그러니까는 천장 제일 위에 그 시멘트 콘크리트 부분이 보이죠. 거기를 후레쉬로 비춰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 우리 그 어릴 적에 슈퍼그랑즈 마법진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별.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부적의 느낌이 아니고 흑마술 이런 그 문양 같은 느낌의 커다란 문양을 그 천장에다가 그려놨더래요. 그거 살짝 그러니까 악마 느낌인데 그거? 네, 그 부적 느낌은 아니었대요. 딱 그걸 보고 그분이 집에 가셔서 지금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집이 바뀌었냐, 그래서 지금은 다른 데 가 계신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집도 아버지가 날려버리셨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갖고 있는 뭐 물품이나 그 집에서 갖고 온 것 중에 좀 부피가 큰 거 없냐 그래가지고 뭐 생각을 하다가 갖고 온 게 해봤자 침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미치자마자 똘비가 뭔가 아하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침대를 철수가 선물을 해줬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냐면 아빠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침대라고 하면서 철수가 사줬거든요. 황급히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침대 매트릭스 싹 드러내고 밑창 한 번만 보라고. 그러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밑창에 그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분한테 물어봤죠. 당연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도 모른대요. 이게 뭔지 모른다고. 그런데 명확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기운은 저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유를 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자, 여기서 이제 빠르게 나가셔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든 뭐라든 그렇게 하시고 그쪽 집안, 당신과 당신 아버지, 어머니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당신 집안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하지 말고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다 보면 신이게요? 그냥 그날 왔을 때부터 너무 안 좋은 기운이 느껴졌고 당신의 눈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고 그래서 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줬을 뿐이다고. 그 이상은 나도 솔직히 모른다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이분은 진짜로 뭔 도인처럼 또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영업을 스톱을 했대요. 당구장을. 짐은 우리 이러한 큰 짐들을 맡아주는 업체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쪽 창고에다가 당구다이랑을 일단 1차적으로 싹 옮겨두고 물론 돈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당구장 거기를 싹 기워버리고 철수랑도 아예 연락을 끊었대요. 끊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빠보다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외아들이어가지고 훨씬 누리는 게 컸어요. 그래서 본인은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본인이 알게 모르게 철수를 되게 무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수가 나름 복수를 하려고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왜 그랬을까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다. 그 밑에 그려놓은 뭐 마법징 같은 거 그것도 100% 철수인 거는 안 봐도 드라마 명확하게 알 것 같은데 왜냐면 같은 문양이 아버지 침대 밑에서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싫어하고 저주했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줄줄줄줄 다 설명은 안 드렸대요. 아버지도 근데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집안 사람들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작게 다른 사업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이분을 알게 된 그 루트도 소개를 받았어요. 자동차 판매하는 형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그쪽 가게에도 한번 가서 들었는데 진짜로 저주라는 게 있나 아니면 이분의 그냥 혼자 망상일까 이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던진 작은 이 돌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저주를 할 만큼의 이러한 말로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 얼마나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 나비 효과도 있겠죠. 뭐 내용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으나 사실은 심플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게 하나 있어서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는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면서 살아오지만 내가 했던 작은 일이 남이 들었을 때 어떤 큰 일로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특히나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이야기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네꼬마님 이야기도 숨막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